현대건설의 공기 연장 제한 이후 가덕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다른 공사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2029년 개항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토지 보상 절차도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서구가 삼북도로변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골목길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원 녹지 일부 공간이 무더위 시민들에게 조기 개방됩니다. 일대 주민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가덕신공항 사업이 현대건설 사태 이후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나설 다른 건설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2029년 개항은 물 건너가는 것인지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은 언제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업비 10조 5천억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번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조건이던 공사기간 84개월에 대해 2년이 더 긴 108개월을 제시했고 공사비도 1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계약 위반 논란 끝에 국토부는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고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바뀌더라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급한 사업이 현대건설 목리에 상당 기간이 허비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을 법적 제재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국토부도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사태 이후 가덕신공항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건설업계와 공사기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입찰 조건, 재입찰 시기 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가덕신공항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9,640억 원이 편성됐지만 부지조성에 투입될 5,223억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입찰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DLENC 등이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9년 12월 개항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공사업체를 찾는 데만 수년이 소요되면서 연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29년 개항을 유지하면서도 공기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9년 개항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덕신공항은 핵심 국책 사업이라며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조치들이 제시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가덕신공항은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안개 속으로 빠진 가운데 토지 보상 절차도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첫째, 현실을 반영한 보상금 즉각 재평가하라. 둘째, 주민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라. 가덕도 대항 청년회와 주민 등 200여 명이 공항 건설로 인한 보상금 현실화와 구체적 이주 대책 수립,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보상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제시된 보상금은 청년 하나 살아갈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도 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 어부들은 어장을 잃고 배를 팔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평생 일군 바다를 뺏기고도 이주할 곳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떠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원주민 200여 명은 이번 보상액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러고면 뭐 쫄망정 왜 강정을 갖다 발로 짓밟듯이 엉터리를 해가지고 왜 우리를 피를 토하게 합니까? 왜?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이 감정평가를 원합니까? 우리요 땅 준다 해도 땅 살 돈도 안 돼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주 정착금으로 모든 게 종료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이주 대책은 이주진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주 정착금만으로 모든 게 종료된다. 요거는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국토부와 예산을 내용을 확정짓고 바로 기재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단은 3분기 내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해 이주대책 안내문을 보내고 4분기 중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택지로는 에코델타시티나 가덕도 내 동매산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우리 생계대책,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고 있는 업무가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은 지형적으로 삼복도로와 연결된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특히 원도심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구는 삼복도로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골목길 정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 주택가는 삼복도로로 연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길이만 20km가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을 잇는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수십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낸 이 골목길은 노인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삼복도로 주택가 골목길의 특징은 계단이 많고 그리고 도로 폭이 좁은 데다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는 겁니다. 여름철엔 비산먼지 등으로 문조차 열기 힘들고 겨울철엔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도 빈번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서구는 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는 이음길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5년간 147곳의 골목길을 정비하게 됩니다. 골목길이 노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계단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보행이나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길에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하거나 그 계단과 경사로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골목길 경관 개선 등 다양한 정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진행률은 35% 수준으로 지난해 31곳, 올해는 32곳 중 지금까지 23곳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포장하고 나서 좋고 다니기 편하고 엄청 좋습니다. 예, 깨끗하고요. 그 전에는 막 먼지도 나고 한데 이 문 열어놔 먼지가 잘 안 나요 우리 집에. 서구의 삼복도로 이음길 정비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진행됩니다. 국시비 등 50억 원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통행이 많은 연결로를 우선 시행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공원은 조성돼 있지만 닫힌 채 사용하지 못했던 곳, 부산 에코델타시티 공원 녹지 공간입니다. 무더위 속에 일부 구간이 조기 개방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단계 구역입니다. 입주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인근 공원은 줄곧 폐쇄돼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주변에 신도시라 가지고 공원이 많이 없고 한데 아파트 뒤쪽에 있는 작은 공원이라도 빨리 개방돼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공원을 조기 개방합니다. 그늘 아래 벤치가 놓이고
바닥 분수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 개방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개방될 구간은 13만 9,200여 제곱미터 중 약 3만 1,800여 제곱미터 1호 근린공원과 4호 연결 녹지 일부 구간입니다. 본격 개방을 앞두고 가장 기대하는 건 일대 입주민들입니다. 주위에 지금 시설이 별로 없고 어딜 가려고 해도 다 운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원이 빨리 개방돼서 가족들이 좀 저녁에 산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사 완료와 안전점검을 마친 일부 구간부터 시민들에게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시는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한 남은 공간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조성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조기 개방될 공원이 폭염 속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14일 새벽 5시 반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북구 만덕동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국과수와 경찰, 소방당국이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13일 오후 12시 20분쯤 만덕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머니인 80대 여성 A씨와 아들 50대 B씨가 숨졌습니다. 합동감식 결과 불은 컴퓨터와 각종 전선이 놓여 있던 작은 방 주변에서 시작됐으며 출입문 방향에서 발화되면서 가족들이 빨리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불에 탄 전자기기를 정밀 감정해 화재 원인을 최종 판단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체는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운영 12곳과 미신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운영 3곳 등 모두 21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비해 땅값이나 임대료가 낮고 소규모 제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환경규제가 허술할 것으로 인식하고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구군에 통보해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에서 조업하는 제조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 사하구 장림유수지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을 설치한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하단에 있는 하단유수지에도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비가 올 때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해 물을 가두는 유수지입니다. 사하구는 평소 텅 빈 공간을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관리에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때 10대 청소년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하단 유수지는 비가 올 때마다 잦은 수문 개방으로 물이 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출입 통제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 문구는 안내판 작은 글씨와 출입구 팻말이 전부. 최근 하천 등에 설치된 자동 차단기나 안내방송 스피커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하구가 20억 원을 들여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CCTV 10여 대를 추가하고 진출입로 4곳에 차단기와 방송 스피커를 설치하며 이를 인공지능 AI로 제어합니다. 주민들은 최근 유수지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방범 기능의 추가도 요청했습니다. 이런 유수지라는 탁 트인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 누구나 자전거도 타고 싶고 자기 스포츠 활동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구별 없이 있다 보니 실제로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가볍게 산책을 하시다가도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찰이 드나들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고 사구는 사업 완료 시점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방제 방범 기능의 플랫폼이 구축될지 그 사이 안전 관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이 진행한 교육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18명이 배출됐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기후위기 교육 전문가 자격과정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가자 18명이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대적 상황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 새 미래혁신 부시장에 성희엽 정책수석 보좌관이 임용됐습니다. 시는 14일 김광혜 전 부시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미래혁신 부시장에 성정책수석을 승진 임용했습니다. 성희엽 미래혁신 부시장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시정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특별한 여름 캠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도봉구 장애인체육회가 지역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스포츠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심폐소생술과 생존수영 등 제주바다에서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관광버스가 도착한 제주 김영 수산문화복합센터. 도봉과 노원 지역 발달장애 청년 20여 명이 버스에서 내려 생존수영 교육장으로 이동합니다. 생존수영이 무엇인지 전문가 교육을 들은 후 심폐소생술, CPR 방법부터 배웁니다. 서툴지만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를 구조하는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몸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생존 수영 교육. 물에 빠지는 재난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강습이 이어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생존 수영을 모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저체온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겁이 나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더라도 생존 수영만 알면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시간 문제죠. 실제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가장 먼저 대처하는 누워뜨기 자세. 처음 바닷물에 몸을 담근 장애인들은 강사의 지도에 맞춰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누워있다 보온 자세를 취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 자세를 취하며 구조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주도 김영바다 한켠에서 실습하는 생존 수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필수 교육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수영장이 아닌 이 발이 물에 닿으면 항상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발이 닿지 않는 순간 패닉 상태가 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필수가 자기 교육 그리고 자기 안전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다 물속에서 경험하는 생존 수영이 낯설고 생소하지만 발달 장애인들도 꼭 배워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생존 수영은 아직 조금 더 배우겠다는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또 다른 예전에 겪었던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영을 새롭게 배워가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해온 수영 실력이 그게 나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 비롯해서 제가 많이 수영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자린 숲 걷기 코스도 제주도에서만 체험하는 여름 활동입니다. 동료들과 손잡고 처음으로 자연 생태 숲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곧바로 이어진 숲 체험센터에서는 처음으로 테라피를 체험하고 실내 스포츠도 배우는 시간. 달걀놀이와 풍선을 이용한 협동심 놀이 등 이 또한 장애인들의 체력과 정서 함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주도 4번 왔고요. 운동하고요. 게임.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걸어서도 친구 같이 게임하고요. 재밌어요.
도봉구 장애인체육회가 기획한 제주도 여름 스포츠 캠프는 올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공모 사업에 선정돼 3박 4일 동안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교육을 여름 캠프로 구성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은 발달장애인들도 제주에서의 해양 레포츠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이번 이 학예 캠프를 통해서 자기들이 레포츠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체험과 그동안 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했던 그런 그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CPR 그 밖에 다른 좀 해양 레포츠에도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굉장히 좀 흔쾌 기분 좋게 많은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생활체육이 중요시 되는 요즘. 도봉구 장애인체육회가 시작한 제주도의 특별한 여름 캠프는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학습은 물론 이들의 정서적 치유를 돕는 사례가 됐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은 보상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강한 반발까지 겹쳐 안개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주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보상,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항 개항 시점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보다 상생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